정 떨어진 남편과 35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이제야 끝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혼한 바로 그날 병원에서 전화 한 통이 왔어요. 그리고 그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남편에게 숨겨진 딸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딸에게 자신의 심장을 주려 했다는 것까지.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1. 그날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한 날이었죠. 35년을 함께 살았던 집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낯설게 느껴졌어요. 부엌 한쪽에는 오래된 전기밥솥이 있었고 거실에는 닳아버린 소파가 그대로 놓여 있었죠.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이상하게도 이제는 아무 의미도 없는 물건처럼 보였어요. 그녀는 천천히 식탁 위에 놓인 서류를 바라봤어요. 하얀 종이 위에 또박또박 적힌 글자들. 이혼 합의서. 손끝이 살짝 떨렸죠.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무 오래 기다려온 끝이라서 허무한 감정에 가까웠어요. 이걸로 끝이에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죠. 마주 앉은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그 모습이 더 낯설었어요. 늘 큰 소리치고 화를 내고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순순히 물러나는 모습이라니요. 도장 찍어요. 그녀가 다시 말했죠.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마치 남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남편은 잠시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도장을 들었어요. 그리고 망설임 없이 꾹 눌렀죠.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어요. 툭! 그 한 번의 소리로 35년의 시간이 끝났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눈물도 나지 않았죠. 오히려 속이 시원해야 할 텐데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비어버린 느낌이었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죠.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아도 되는 삶이 시작된 거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입을 열었죠. 후회 안 해? 그녀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죠.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어요. 남편의 표정이 아주 잠깐 일그러졌죠. 하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잘 됐네. 그 말은 이상하게도 비어 있었어요. 진심인지 아니면 그냥 던진 말인지 알 수 없었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죠. 짐은 이미 거의 다 싸둔 상태였어요. 큰 가방 하나. 그 안에는 그녀의 35년이 전부 들어 있었죠. 옷 몇 벌, 오래된 사진 몇 장,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숨겨두었던 통장 하나. 그녀는 그 통장을 잠시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가방 안쪽 깊숙이 넣었죠.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어요. 남편조차 단 한 번도 눈치채지 못했던 것. 이걸로 이제 진짜 끝이에요.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현관문을 나서기 직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돌아봤어요. 35년을 살았던 공간. 수없이 울고 참고 버텨냈던 시간들이 스며 있는 곳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집에서 마지막으로 떠오른 건 행복했던 기억이 아니라 단 하나의 장면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하던 모습. 그건 아직 말하지 마. 그 낮은 목소리. 그리고 그녀가 방문 앞에서 얼어붙었던 그 순간
그 기억이 지금까지도 지워지지 않고 있었죠.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죠. 이제 상관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녀는 몰랐어요. 이 이혼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진실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걸요. 이 집을 나서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죠. 같은 동네, 같은 골목이었는데도 마치 전혀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어요. 그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어요. 손에는 무겁지 않은 가방 하나뿐이었지만 발걸음은 이상하게도 무겁게 떨어졌죠. 35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쉽게 떨어져 나가진 않는 모양이었어요.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살짝 불었어요. 머리카락이 흩날렸고 그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죠. 맑은 날이었어요. 참 날씨도 좋네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누군가와 함께였다면 이런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혼자였어요. 그녀는 잠시 서 있다가 다시 발걸음을 옮겼어요. 이미 정해둔 곳이 있었죠. 작은 원룸 하나. 이혼을 준비하면서 몰래 알아봐둔 곳이었어요. 남편 몰래 몇 달 동안 조금씩 돈을 모으고 조용히 계약까지 끝낸 상태였죠. 이제 거기가 내 집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자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기쁘기보다는 서글픈 감정이 먼저 올라왔죠. 버스를 타고 몇 정거장을 지나 도착했어요. 낯선 동네였어요. 사람들도 가게들도 전부 처음 보는 것들이었죠. 그녀는 천천히 건물 앞에 섰어요. 낡은 3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외벽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계단은 좁고 가파랐죠. 하지만 그녀는 그 건물을 한참 바라봤어요. 여기면 충분해요. 조용히 말했죠. 누군가에게는 초라해 보일 수도 있는 곳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처음으로 자기 선택으로 얻은 공간이었어요. 계단을 올라가 302호 앞에 섰죠. 열쇠를 꺼내 들고 잠시 멈췄어요. 문을 열면 정말 혼자가 되는 거였어요. 그녀는 잠깐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죠. 끽. 문이 열리며 낯선 냄새가 밀려왔어요. 비어있는 방. 작은 창문 하나, 싱크대 하나,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공간. 그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방을 내려놓았죠. 텅 빈 방 한가운데에 서 있으니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대신 피식 웃었죠. 이게 내 집이라니. 그 말이 어색하면서도 어딘가 시원했어요. 그녀는 창문을 열었어요. 햇빛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죠. 그 빛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그녀는 바닥에 조용히 앉았어요. 그리고 가방을 열었죠. 하나씩 짐을 꺼내던 중 아까 그 통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녀는 손을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그 통장을 꺼냈죠. 겉은 낡아 있었지만 안에는 꽤 많은 돈이 들어 있었어요. 35년 동안 남편 몰래 조금씩 모은 돈이었죠. 생활비에서 남은 돈, 명절에 받은 돈, 심지어 남편이 모르게 팔아버린 금반지까지. 그 모든 게 여기에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통장을 가만히 쓰다듬었어요. 이걸로 다시 시작하면 돼요. 조용히 말했죠. 그때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띠링. 낯선 번호였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혹시 김미정 씨 되십니까? 그녀는 순간 미간을 찌푸렸어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그러자 남자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조용하지만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했죠. 남편분 일로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굳었어요. 남편?
이혼한 지 겨우 몇 시간밖에 안 됐는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가 낮게 물었죠. 그러자 남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통장이 조용히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툭! 이혼으로 끝난 줄 알았던 이야기. 하지만 이제부터였어요. 3.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귀에 들려온 그 한 문장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라니요. 이미 도장까지 찍었어요. 35년을 버텨온 결혼도 오늘로 완전히 끝났죠. 그런데 무엇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까요? 무슨 뜻이죠? 그녀가 조용히 물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전화기 너머의 남자는 잠시 침묵했어요. 마치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고민하는 듯 했죠.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말씀하세요. 그녀는 단호했어요. 이상하게도 불길한 예감이 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남자는 쉽게 입을 열지 않았어요. 전화로 드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말에 그녀의 표정이 굳었죠. 그럼 왜 전화를 하셨어요? 조금 날이 선 목소리였어요. 적어도 준비는 하셔야 할 것 같아서요. 준비라니요. 무슨 준비를 말하는 걸까요? 그녀의 심장이 천천히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이번에는 더 낮고 또박또박 물었죠. 그러자 남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남편분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그녀의 눈이 순간 커졌어요. 병원이요? 네. 오늘 오전에 쓰러지셨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무렇지 않게 도장을 찍고 말없이 앉아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쓰러졌다고요? 말도 안 돼요.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아까까지 멀쩡했어요. 정확히는 너무 멀쩡했죠.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이상할 정도였어요. 그때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도장을 찍고 나서 남편이 잠깐 등 쪽을 손으로 눌렀던 모습.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괜찮아요? 그녀가 물었고 남편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별거 아니야. 그 말 한마디로 그냥 지나쳤던 순간 그 장면이 지금 다시 떠오른 거였어요. 지금 어디 병원이에요? 그녀가 급하게 물었죠. 잠깐의 망설임 끝에 남자가 병원 이름을 말했어요.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죠. 가능하시면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은 묘하게 무겁게 들렸어요. 그녀는 더 묻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그대로 서 있었죠. 방 안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아까까지 느꼈던 해방감도 이제 막 시작하려던 새로운 삶도 모두 멈춰버린 느낌이었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바닥에 떨어진 통장이 눈에 들어왔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던 그 통장. 하지만 지금은 아무 의미도 없는 종이처럼 느껴졌어요. 왜 하필 지금이에요? 그녀가 조용히 중얼거렸죠. 35년 동안은 멀쩡하다가 왜 하필 오늘이에요? 이혼한 바로 그날.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결국 가야 했어요. 가지 않으면 평생 마음에 걸릴 것 같았거든요. 그녀는 급하게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아직 풀지도 않은 짐이었지만 그대로 닫았죠.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방 안을 돌아봤어요. 텅 빈 공간. 이제 막 시작하려던 삶. 그 모든 걸 잠시 뒤로 미뤄야 했어요.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그녀의 발걸음이 조금 더 빨라졌죠.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괜찮겠죠. 설마 큰일은 아니겠죠.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이 계속 불안하게 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아직 몰랐어요. 이 병원이 단순한 사고의 시작이 아니라 숨겨져 있던 진실의 문이 열리는 곳이라는 걸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가 조금씩 기울고 있었죠. 하얀 건물 앞에 서 있는 순간 그녀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어요. 병원 특유의 냄새, 그리고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그 모든 게 낯설지 않은데도 불편하게 느껴졌죠. 후, 그녀는 짧게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다시 걸음을 옮겼죠. 안으로 들어가 접수대에 다가갔어요. 오늘 오전에 쓰러진 환자 김진수인데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들었죠. 보호자세요? 그 질문에 그녀는 잠시 멈칫했어요. 보호자, 이제는 아닌데요. 하지만 내 보호자예요. 결국 그렇게 말했죠. 이혼한 지 몇 시간밖에 안 된 사이였지만 이 상황에서 그걸 설명할 수는 없었어요. 중환자실에 계세요. 그 한마디에 그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중환자실이요? 네. 상태가 좀 위중하십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충분히 무거웠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안내받은 방향으로 걸어갔죠. 복도를 지나고 또 지나서 마침내 중환자실이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그 앞에 서는 순간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사람과 마주 앉아 있었죠. 도장을 찍고 아무렇지 않게 말을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중환자실이라니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때였어요. 뒤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말을 걸었죠. 김미정 씨 되시죠? 그녀가 돌아봤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어요. 낯선 얼굴이었죠. 아까 전화드렸던 사람입니다. 그 말에 그녀의 표정이 굳었어요. 당신이었군요.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그녀는 그 말을 흘려들었어요.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상태가 많이 안 좋은가요? 그녀가 바로 물었죠.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췌장 쪽 문제입니다. 그녀의 눈이 흔들렸어요. 갑자기요? 오래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 말에 그녀의 표정이 천천히 굳어갔죠. 오래전부터? 그럼 왜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걸까요? 35년 동안 단 한 번도.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녀가 낮게 물었어요. 그러자 남자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남편분 건강 상태를 숨기고 계셨습니다. 순간 그녀의 머릿속이 멈춘 것 같았어요. 숨겼다고요? 왜요? 도대체 왜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그런 걸 숨겨요? 그때 남자가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이혼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뭐라고요? 이혼이 확정되면 바로 진행하려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남자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걸 끝까지 숨기고 계셨던 겁니다. 그녀의 심장이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요? 거의 속삭이듯 물었죠. 그러자 남자는 잠시 주변을 살핀 뒤 다시 그녀를 바라봤어요. 유산 문제입니다. 그 순간 그녀의 숨이 멎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유산, 그 단어 하나가 이상하게도 너무 낯설게 들렸죠. 유산이요? 그녀가 멍하니 되물었어요. 그러자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 유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선생님께 가지 않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35년을 함께 산 아내. 그런데 유산이 자신에게 가지 않는다고요. 그녀의 머릿속이 천천히 뒤집히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 이혼이 단순한 끝이 아니었다는 걸요. 선생님께 가지 않습니다.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마치 누군가 일부러 반복해서 들려주는 것처럼요.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멍하니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죠. 유산이 자신에게 오지 않는다고요. 35년이었어요. 기쁠 때도 힘들 때도 그 사람 옆에 있었던 시간. 참고 버티고 견디며 살아온 세월이었죠.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이 단 한 장의 종이보다 못하다는 걸까요? 말이 안 돼요. 그녀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제가 아내인데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 떨리고 있었죠. 남자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들었어요. 법적으로는 오늘부로 남이십니다. 그 말은 너무도 차갑게 들렸어요. 남. 그 단어 하나로 35년이 잘려나간 느낌이었죠. 그녀는 입을 다물었어요. 더 이상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도장을 찍었고 서류는 이미 효력이 생겼죠. 지금 이 순간 그녀는 그 사람의 아내가 아니었어요. 그 사실이 이렇게 빨리 현실이 될 줄은 몰랐죠. 그래서요. 그녀가 다시 물었어요. 이번에는 감정을 최대한 눌러 담은 목소리였죠. 그 유산 누구한테 가는데요? 남자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쉽게 꺼내기 어려운 이름이라는 듯 아주 잠깐 시선을 피했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누군데요? 짧고 날카로운 질문이었죠. 그러자 남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김하늘 씨입니다. 그 순간 그녀의 몸이 굳어버렸어요. 김하늘. 그 이름 분명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 기억 저편에 묻혀있던 이름이 갑자기 수면 위로 떠오른 느낌이었죠. 누구죠, 그 사람? 그녀가 낮게 물었어요. 남자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죠. 남편분의 딸입니다. 그녀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뭐라고요? 말이 이어지지 않았죠. 딸이라니요. 그녀는 아이가 없었어요. 결혼 후 몇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 아이는 생기지 않았죠. 그래서 그 사실은 두 사람 사이에서 오랫동안 말하지 않는 상처로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딸이라고요? 말도 안 돼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하지만 남자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죠. 혼외자입니다. 짧은 한마디였어요. 그 말이 모든 걸 설명하고 있었죠. 그녀의 머릿속이 순간 새하얘졌어요. 혼외자. 그 단어 하나로 35년의 결혼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뒤집히는 느낌이었죠. 언제부터였어요? 그녀가 힘없이 물었어요. 그러자 남자는 짧게 대답했죠. 30년 전입니다. 그녀의 숨이 멎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30년 전, 그 시기, 그녀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결혼 5년 차,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죠. 돈도 없고, 아이도 없고, 서로에게 지쳐가던 시간. 그때 남편은 자주 늦게 들어왔어요. 이유도 없이, 설명도 없이. 그리고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죠. 믿었으니까요. 아니, 믿고 싶었으니까요. 그럼 그녀의 입술이 떨렸어요. 그동안 계속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 한마디에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모든 게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죠. 그날 밤, 그건 아직 말하지 마. 남편이 누군가에게 했던 그 말. 그게 이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녀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어요. 벽에 등을 기대며 겨우 서 있었죠. 짧은 웃음이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그건 웃음이 아니었어요. 35년이에요. 그녀가 중얼거렸죠. 35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런데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단 한 번도.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슬픔도 충격도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죠. 대신 다른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어디 있죠? 그녀가 고개를 들며 물었어요. 남자가 잠시 멈칫했죠. 김하늘 씨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히 달라져 있었어요. 만나봐야겠어요. 이제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었어요. 6. 만나봐야겠어요. 그녀의 말은 짧았지만 분명했죠. 흔들림이 없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충격과 허탈함에 무너질 것 같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눈빛이었죠. 남자는 그 변화를 느낀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금은 어려우실 겁니다.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죠. 왜죠? 그녀가 바로 되물었어요. 김하늘 씨도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그녀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병원에요? 네. 같은 층은 아니지만 이 건물 안에 있습니다. 그 말은 우연치고는 너무 이상했죠. 남편은 중환자실, 그리고 그 숨겨진 딸도 병원 안에 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이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요. 무슨 일이에요, 그 사람은? 그녀가 물었죠. 남자는 잠시 주변을 살폈어요. 그리고 목소리를 더 낮췄죠.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술이요? 네. 꽤 큰 수술입니다. 그녀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어요. 그리고 머릿속 어딘가에서 아주 불길한 생각 하나가 떠올랐죠. 설마.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어요. 그 수술, 말을 다 끝내지 못했죠. 하지만 남자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세게 내려앉았어요. 남편분과 연관된 수술입니다. 그 순간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죠. 남편이 갑자기 이혼을 서두른 이유, 건강 상태를 숨긴 이유, 유산을 남기지 않으려 했던 이유, 그리고 이 타이밍, 장기 이식이에요? 그녀가 거의 속삭이듯 물었어요. 남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네. 그 한마디로 모든 게 확정됐죠. 그녀의 손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남편분의 심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심장, 남편의 심장. 그걸 딸에게 주려고 했다고요. 살아있는 상태에서요? 그녀가 겨우 물었어요. 그러자 남자가 고개를 저었죠. 아닙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어요. 사망 후 기증입니다. 그녀의 시선이 멍하니 허공에 머물렀어요. 사망 후. 그 말이 너무 쉽게 들렸어요. 마치 이미 정해진 일처럼요. 그럼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이미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의서도 작성하셨습니다. 그녀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동의서. 그 단어가 머릿속을 강하게 때렸죠. 혼자요? 그녀가 물었어요. 네.
가족 동의 없이도 가능한 절차로 진행하셨습니다. 그 말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는 뜻이었죠.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벽에 손을 짚으며 겨우 균형을 잡았죠. 왜요?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왜 하필 이혼까지 하면서?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어요.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때 남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죠. 왜요? 짧은 질문이었어요. 그러자 남자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죠. 선생님께서 반대하실 걸 알았으니까요. 그녀의 표정이 굳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그녀는 절대 허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35년을 함께 산 사람의 심장을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딸에게 준다?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그 사람은 끝까지 숨겼어요. 이혼까지 해가면서. 그래서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나를 정리한 거네요. 그 말은 너무 조용해서 더 무거웠어요.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 침묵이 모든 걸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어디에 있죠? 남자가 물었어요. 누구를 말씀이십니까? 그녀의 눈빛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김하늘 씨요.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그 사람부터 봐야겠어요.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어요. 진실을 직접 확인하기로 한 거였죠. 그리고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뒤집는 시작이 될 거라는 걸 아직은 모르고 있었어요. 7. 병실 앞에 서는 순간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죠. 김하늘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작은 표지판. 그 얇은 문 하나 사이에 자신의 35년을 뒤흔든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 쉽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녀는 손을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렸죠. 노크를 해야 할지 그냥 들어가야 할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내 손잡이를 잡았어요. 봐야죠. 아주 작게 중얼거리며 문을 천천히 밀었어요. 끽. 조용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죠. 병실 안은 생각보다 밝았어요. 햇빛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오고 있었죠. 그리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한 여자가 보였어요. 2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얼굴, 창백한 피부, 가느다란 팔, 그리고 숨을 고르는 듯한 얕은 호흡. 그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생각했던 모습과는 달랐거든요. 어딘가 낯설지 않았어요.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자꾸 눈이 갔죠. 그때 침대 위의 여자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리고 그녀를 바라봤죠. 누구세요? 작고 힘없는 목소리였어요. 그녀는 잠시 입을 열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순간 떠오르지 않았죠. 나는 누구지? 그 질문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아내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이 애매한 관계. 나는 말끝이 흐려졌어요. 하지만 이내 입을 다물고 다시 또박또박 말했죠. 그 사람 아내였던 사람이에요. 였던 그 단어를 굳이 붙였어요. 그녀 스스로에게도 확인시키듯이요. 그러자 침대 위의 여자의 눈이 살짝 흔들렸어요. 아버지요? 그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아버지.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그래요. 그녀가 짧게 대답했죠.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공기가 흐르고 있었죠. 그녀는 천천히 한 걸음 다가갔어요. 그리고
가까이서 그 여자의 얼굴을 바라봤죠.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닮았네요. 그녀가 무심코 중얼거렸죠. 남편과 눈매가, 입모양이, 심지어 표정까지. 그 여자는 틀림없이 그 사람의 딸이었어요. 그 사실이 너무 선명하게 느껴졌죠. 많이요? 여자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녀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네, 많이요. 그 말에 여자의 입가에 아주 미세한 미소가 스쳤어요. 다들 그렇게 말해요. 그녀는 그 표정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죠. 언제부터 알았어요? 여자가 눈을 깜빡였어요. 뭐를요? 그 사람이 아버지라는 거.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여자는 시선을 천장으로 옮겼죠. 어릴 때부터요. 그녀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그럼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은 담담했어요.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더 낯설게 들렸죠. 그럼 그 사람은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알고 있었어요? 여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네. 그 순간 그녀의 손이 꽉 쥐어졌어요. 알고 있었다. 그럼 그동안 한 번도 말하지 않은 건 의도였던 거였어요. 한 번도. 그녀의 입술이 떨렸어요. 한 번도 말 안 했어요.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호했죠. 자신에게인지 아니면 이 앞에 있는 여자에게인지. 그때 여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죄송해요. 그녀의 눈이 번쩍 들렸어요. 왜요? 짧고 날카로운 질문이었죠. 그러자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저 때문에. 그녀의 심장이 멈칫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하신 거니까요. 그녀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렇게까지. 그 말이 이상하게 걸렸죠. 그렇게까지? 그녀가 낮게 되물었어요. 그러자 여자는 조용히 입을 열었죠. 저 살리려고요. 그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녀가 거의 속삭이듯 물었어요. 그러자 여자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저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녀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그래서 여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아버지가 자기 심장 주기로 하셨어요.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직접 들은 거였어요. 그 입으로, 그 선택을, 당사자의 입에서.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숨만 쉬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야 알게 됐어요.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누군가의 목숨이 걸린 이야기라는 걸요. 저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죠. 그녀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분명 분노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35년을 속이고 살아온 남편,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도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이 여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어요. 대신 가슴 한쪽이 묘하게 눌리는 느낌이었죠. 얼마나요? 그녀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여자는 잠시 시선을 내리깔았다가 조용히 대답했죠. 길어야 한 달이래요. 그녀의 손끝이 다시 떨렸어요. 한 달. 너무 짧았죠. 그럼 지금 수술은 기다리는 거예요. 여자가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 상태가 그렇게 되면.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렇게 되면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 명확했죠. 남편이 죽어야 한다는 것. 그래야
이 여자가 산다는 것 알고 있었어요? 그녀가 다시 물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하려고 한다는 거. 여자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죠. 처음엔 몰랐어요. 그녀의 눈이 움직였어요. 언제 알았어요? 얼마 전이요. 여자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어요.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녀의 숨이 잠시 멈췄어요. 직접 그 말은 그 사람이 이 모든 걸 스스로 선택했다는 뜻이었죠. 그래서요. 그녀가 물었어요. 받겠다고 했어요? 짧고 날카로운 질문이었죠. 그녀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여자는 그 질문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가만히 그녀를 바라봤죠.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처음엔 거절했어요. 그녀의 눈이 살짝 흔들렸어요. 당연하죠. 여자가 말을 이었어요. 그건 너무 무서운 일이니까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듣고 있었죠. 근데 여자의 목소리가 아주 조금 떨렸어요. 살고 싶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조용히 그러나 깊게 꽂혔죠. 그녀의 심장이 천천히 조여오는 느낌이었어요. 살고 싶다. 그건 너무 당연한 말이었어요. 누구라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요. 그녀가 낮게 물었어요. 여자는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그래서 결국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녀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말리지 않았어요? 네. 짧은 대답이었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무겁게 들렸죠.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그리고 아주 가까이에서 그 여자를 내려다봤죠. 당신은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녀는 잠시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35년을 같이 산 사람이에요. 그 말은 설명이라기보다 선언에 가까웠어요. 그 사람 옆에서 35년을 살았어요. 여자의 눈이 흔들렸죠. 몰랐겠죠. 그녀가 덧붙였어요. 당신은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녀의 눈빛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죠. 그 35년 동안 그녀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나는 한 번도 선택받은 적이 없었어요.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녀의 목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어요. 마지막에 선택한 게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여자를 향했죠. 당신이에요. 그 말이 공기 속에 조용히 퍼졌어요. 여자는 입을 다물었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녀는 한 발짝 물러났어요. 그리고 고개를 살짝 숙였다가 들었죠. 이상하네요.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화가 나야 하는데 잠시 말을 멈췄다가 작게 웃었죠. 그게 잘 안 나요.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분명 분노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상하게도 그 감정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죠. 선택이네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죠. 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선택이에요. 누가 살고 누가 떠나는지 그 경계 위에 서 있는 이야기.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죠. 나도 선택해야겠네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다시 한번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이제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선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나도 선택해야겠네요. 그녀의 말이 조용히 내려앉았죠.
그 방 안의 공기가 그 한마디로 완전히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불안과 아주 미세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죠. 그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천천히 몸을 돌렸죠. 그리고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 발걸음이 묘하게 단단했죠. 문 앞에 서서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죠. 수술 언제예요? 여자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직 날짜는 안 잡혔어요. 그럼 고지겠네요. 네. 짧은 대화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죠. 그녀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대로 문을 열고 나왔죠. 끽.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복도로 나오자 다시 병원의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죠. 사람들 발소리, 간호사들의 대화, 어디선가 울리는 기계음. 현실이 다시 돌아온 느낌이었어요. 그녀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죠. 선택. 그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누군가는 살고 누군가는 죽는 선택. 그리고 그 중심에 자신이 있다는 사실. 그게 너무 낯설었죠.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어요. 괜찮으십니까? 아까 그 남자였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죠. 네. 짧게 대답했어요. 괜찮지 않았지만 그렇게 말했죠. 남자는 그녀의 표정을 잠시 살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복도 끝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35년. 그 시간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한 적이 없었어요. 항상 참고, 맞추고, 버티는 쪽이었죠. 그게 익숙했어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었어요. 처음으로 내가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온 거였죠. 그 사람.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의식은 있어요? 남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없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어요. 깨어날 가능성은요?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말을 멈췄어요. 그녀가 그 말을 이어받듯 말했죠. 쉽지 않겠죠.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그리고 아주 낮게 물었죠. 만약에요. 남자가 그녀를 바라봤어요. 제가 반대하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었죠. 남자는 잠시 대답하지 못했어요. 법적으로는 이미 동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녀의 눈이 미세하게 좁아졌어요. 그래도요. 그녀가 다시 물었죠. 제가 막으면 못하죠? 잠시 침묵. 그리고 남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집니다. 그녀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어려워진다. 불가능은 아니다. 그 의미였죠. 그녀의 입가에 아주 미세한 변화가 스쳤어요. 그렇군요. 짧게 말했죠.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35년이에요. 그녀가 다시 말했죠. 그 사람이 나한테 준 시간.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어요. 그 마지막까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선택했네요. 그 말은 담담했지만 깊게 가라앉아 있었죠. 그녀는 잠시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어요. 그럼 나도. 남자가 숨을 죽였어요.
이번엔 나를 선택해야죠.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완전히 굳었어요. 결심이 선 얼굴이었죠. 수술? 그녀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막을게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복도의 공기가 다시 한번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이제 선택은 끝났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올 결과는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10. 수술 막을게요. 그녀의 말은 짧았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죠. 복도에 서 있던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그녀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죠. 그녀는 더 설명하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은 정해졌으니까요. 지금 바로 가능한가요? 그녀가 먼저 물었죠.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하죠. 망설임 없는 대답이었어요. 그녀는 그대로 몸을 돌려 남자를 따라 걸어갔죠. 복도를 지나 또 다른 문을 지나 작은 상담실 같은 공간에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죠. 남자는 조용히 의자를 내주며 말했어요.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앉았어요. 그리고 서류를 내려다봤죠. 장기기증동의 철에서 그 글자가 또렷하게 보였어요. 그녀는 잠시 손을 멈췄어요. 펜을 쥐고 있었지만 바로 쓰지 못했죠.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죠. 왜요? 짧은 질문이었어요. 한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녀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다시 가라앉았죠. 알아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서 더더욱 내가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남자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녀는 다시 서류를 바라봤죠. 그리고 천천히 펜을 움직였어요. 사각, 사각. 종이 위에 글자가 새겨졌죠. 그녀의 이름. 35년 동안 그 사람의 아내로 살아온 이름. 그리고 그 이름으로 그 사람의 마지막 선택을 바꾸고 있었어요. 그녀는 마지막까지 쓰고 나서 펜을 내려놓았어요. 됐어요. 남자는 서류를 조용히 가져갔죠. 그리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묘하게 길게 느껴졌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죠. 이제 끝난 건가요? 그녀가 물었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절차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끝. 그 단어가 이번에는 정말로 실감났죠. 이혼도 끝났고 그 사람과의 관계도 끝났고 이제는 그 사람의 마지막까지도 끝낸 거였어요.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문을 향해 걸어갔죠. 그때 잠깐만요. 남자가 그녀를 불렀어요. 그녀가 멈춰섰죠. 한 가지 확인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그녀는 뒤돌아봤어요. 뭐죠? 남자는 잠시 서류를 넘기다가 한 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내밀었죠. 남편분이 남기신 별도의 문서입니다. 그녀의 눈이 미세하게 좁아졌어요. 뭔데요? 남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말했죠. 유언입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멈췄어요. 유언. 또다시 등장한 단어. 그녀는 천천히 그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시선을 떨어뜨렸죠. 종이 위에는 분명 그 사람의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삐뚤삐뚤하지만 익숙한 글씨. 35년 동안 수도 없이 봐왔던 그 사람의 손글씨였죠. 그녀의 눈이 천천히 그 글자를 따라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어요.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녀는 다시 종이를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죠. 이게 말이 돼요? 그 종이에는 분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전 재산을.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을 입으로 읽어내렸죠. 김하늘에게 남긴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건 단순한 충격이 아니었어요. 분노도 슬픔도 아닌 완전히 다른 감정. 끝까지 그녀가 중얼거렸죠. 나를 속였네요. 그녀의 손에 들린 종이가 조용히 구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녀의 선택이 정말로 옳은 선택이었는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10일. 끝까지 나를 속였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무너진 소리가 섞여 있었죠. 손에 들린 종이가 구겨졌어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시선은 종이에 고정된 채 움직이지 않았죠. 유언. 그 한 장의 종이로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던 이야기들이 다시 뒤집히고 있었어요. 전 재산을 김하늘에게. 그 문장을 다시 떠올리는 순간 가슴 깊숙한 곳에서 뭔가 올라왔죠.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어요. 35년 동안의 시간 자체를 부정당한 느낌이었죠. 짧은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하지만 그건 웃음이 아니었어요. 참 대단하네요. 그녀가 중얼거렸죠. 이혼까지 해가면서 깔끔하게 정리했네요. 그 말은 담담했지만 그 속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언제 쓴 거예요, 이거? 남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한 달 전입니다. 그녀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한 달 전. 그 시기. 남편은 평소와 똑같았어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무 생각도 없는 것처럼 그녀와 밥을 먹고 TV를 보고 말도 없이 하루를 보내던 시간. 그때 이미 이걸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나랑 살면서.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어요. 다른 삶을 준비하고 있었네.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의 공기가 묘하게 식었어요. 그녀는 다시 종이를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이번엔 처음부터 천천히 읽기 시작했죠. 한 줄 한 줄. 그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듯이. 그러다 어느 한 문장에서 그녀의 눈이 멈췄어요. 잠깐.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죠. 그리고 눈을 조금 더 가까이 가져갔어요. 이건 표정이 변했어요.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이상한데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남자가 물었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녀는 종이를 들고 그 문장을 짚었어요. 여기요. 남자가 가까이 다가왔죠. 내가 가진 모든 재산 중 일부는 이미 정리되었으며. 그녀가 읽어 내려갔어요. 그 사용처는 별도 문서에 따른다. 그녀는 읽기를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별도 문서요? 남자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건 그녀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어요. 있네요. 확신에 찬 목소리였죠. 다른 게 또 있네요. 남자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이미 답을 말해주고 있었죠. 그녀의 눈빛이 점점 더 또렷해졌어요. 그녀가 한 발짝 다가섰어요. 어디 있어요? 남자가 시선을 피했어요. 그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말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가져오세요. 그 말은 명령에 가까웠죠. 잠시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남자가 결국 고개를 숙였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는 그렇게 말하고 급히 방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혼자 남았죠.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손에 들린 유언장을 다시 내려다봤어요. 이건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제야 시작이었죠. 끝까지 숨겼네.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근데 입가에 아주 미세한 미소가 스쳤죠. 다 숨기진 못했네. 그녀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죠. 분노도 슬픔도 이제는 아니었어요. 그 대신 차갑고 또렷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 문이 다시 열렸어요. 남자가 돌아왔죠. 그의 손에는 얇은 파일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이겁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걸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열었죠.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모든 걸 뒤집게 될 거라는 걸 그녀는 직감하고 있었어요. 12. 파일을 펼치는 순간 그녀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죠. 얇은 서류 몇 장. 그 안에 35년의 진실이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숨이 조용히 가빠졌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첫 장을 넘겼죠. 사각. 종이 넘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리고 그녀의 눈이 문장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어요. 이건 처음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수록 그녀의 표정이 서서히 변해갔죠. 놀람에서 의심으로, 의심에서 확신으로. 짧은 숨이 새어나왔어요. 그녀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천천히 다시 읽었죠. 이번에는 단어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요. 그 문서의 제목은 단순했어요. 재산 분할 및 증여 계획서. 그녀의 손이 멈췄어요. 그리고 눈이 어떤 한 문장에 꽂혔죠. 이게 뭐야? 그녀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그 문장에는 분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본인은 배우자 김미정에게 별도 명의로 관리해온 자산 일체를 이전한다. 그녀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배우자에게? 그녀는 다시 읽었어요. 틀림없었어요. 자신의 이름 분명하게 적혀 있었죠. 그녀는 순간 숨을 멈춘 것처럼 굳어버렸어요. 그럼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유언장, 전 재산을 김하늘에게 남긴다. 그리고 이 문서, 별도 자산은 배우자에게 이전한다.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흔들렸어요. 설마. 그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남자를 바라봤죠. 이거 언제 작성된 거예요? 남자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3년 전입니다. 그녀의 눈이 더욱 커졌어요. 3년 전. 그때 그녀는 전혀 몰랐어요. 아무것도. 그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미 다 준비해 놓은 거네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 한마디에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남편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병, 그리고 자신이 언젠가는 떠나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두 가지를 준비했던 거였어요. 하나는 세상에 드러나는 유언, 김하늘에게 남기는 재산. 그리고 또 하나는 숨겨진 선택. 35년을 함께한 아내에게 아무도 모르게 남겨놓은 것. 그녀는 그 자리에 서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왜? 그녀의 입술이 떨렸어요. 왜 이렇게까지?
그때 남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남편분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의 눈이 천천히 올라갔어요. 뭔데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죠. 그 사람은 끝까지 모르게 해주세요. 그녀의 심장이 멈칫했어요. 왜요? 그녀가 물었어요. 그러자 남자는 짧게 대답했어요. 미안해서요. 그 순간 그녀의 눈이 흔들렸어요. 미안해서.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가슴 깊숙이 박혔죠. 그래서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네요. 그 말은 아주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죠. 이혼도, 유언도, 그리고 지금의 선택까지 모든 걸 자신이 결정한 것처럼 만들고 정작 본인은 뒤에서 모든 걸 준비해 놓은 사람.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죠. 아? 짧은 숨이 나왔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웃었죠. 끝까지 바보로 살 뻔했네요. 그녀는 손에 들린 서류를 다시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수술? 그녀가 말했어요. 남자가 긴장한 채 바라봤죠. 다시 진행하세요. 그 순간 남자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네. 그녀는 아주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 사람 뜻대로 하게요. 잠시 정적. 그리고 그녀가 덧붙였죠. 대신 남자가 숨을 죽였어요. 그 사람 깨어나면 그녀의 눈빛이 조용히 흔들렸어요. 한마디는 듣고 싶네요.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왜 끝까지 말하지 않았는지, 그 답을 직접.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그리고 병실 문을 향해 걸어갔죠.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모든 게 끝날지도 몰랐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비로소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시작이라는 걸요. 그리고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35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우리는 끝내 서로를 다 알지 못했죠. 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야 알게 됐어요. 사랑은 말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는다는 걸요. 그리고 선택은 언제나 너무 늦은 순간에 온다는 것도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